없었다면 민주화의 평생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30번의 탄핵 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 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이미 18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것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안녕하세요. 목요일 날 잘 지내셨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얼굴이 좀 작게 보이는데 어제는 왜 이렇게 얼굴이 막 이따 아니 똑같은 세팅인데 왜 어제는 왜 그렇게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을까요? 아, 정말. 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일본 여행 잘 갔다 오셨는지요? 아이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좀 이렇게 며칠씩은 좀 해외에 나가 있는 것도 좀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이키님, 한동영쌤, 내일 떠나시죠?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고국에서 시간들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시는 물건 없이 잘 싸서 필리핀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 제가 바빠갖고 짐을 못 샀어요. 아,
예, 나라나오님, 예, 한통영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훈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누르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예, 보시면서 시작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블루마운틴님이 오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환영 인사. 와, 좀 전에 집에 막 도착했는데 또 바로 저희 생방송에 오셨네요. 라방에.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항상 생각을 해주셔서. 콩이야 보리아님, 예,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예.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토용 방송 25년 4월 24일 방송. 준비된 대통령 한동훈. 한동훈 바람이 분다. 감사방. 이 한동훈 바람이 점점 세게 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언론들이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보면은 오늘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맨 처음에 좀 맨 처음에 원래 우호적인 데는 채널 A죠. 채널 A가 우호적으로 좀 갔다가 그 다음에 우호적으로 된 게 MBN이죠. 그 다음에 또 우호적으로 확 바뀐 게 조선일보예요. 예. 조선일보가 굉장히 한동훈 쪽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거를 많이 요새 내고 있는데 오늘 또 중앙일보가 아주 긍정적인 글을 오죽했으면 한동훈 대통령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중앙일보 걸 캡처해 갖고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글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메이저 언론들이 태도를 바꿔 갖고 한동훈을 지지하고 우호적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느냐? 그분들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렇게 베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비슷비슷한 영화가 있어서 제가 제목은 좀 헷갈리는데 그 정우성이 검사로 나오는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대선할 때마다 이렇게 탁 찍어 갖고 뭐 비나이다 점쟁이 한테 가갖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엔 누구 대통령이다 이게 딱 찍어 맞으면 막 파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 언론들도 이렇게 찍는 거죠. 예. 그리고 참 공주파 중에서는 SBS가 굉장히 우호적이다 한동훈한테. 예,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메이저 방송들이 그 스탠스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스탠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론 뭐 그런 언론들은 이 항상 뭐 공정하게 방송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방송하지만 그 뉘앙스를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호적인지. 그래서 참 이 한동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점점 A급 태풍으로 바뀌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한동훈 윤석열과의 친분은 이렇게 시작됐다. 야, 정말 나는 이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입에서 직접 본인이 하기를 그렇게 바랬어. 내가 이거 방송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혹시 그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그 한동훈 그 책 맨 처음에 썼다고 했을 때 그 페이스북에 딱 올려갖고 제가 뭐 따끈따끈한 뭐 책을 들고 뭐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걸 처음 올렸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딴 건 몰라도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책 속에 좀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그게 꼭 필요해요. 사람들은 뭐 내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못 알아들어. 그거 못 그러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뭐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동훈 또 끌어갔고 또 위치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 또 제3 밥회부장으로 그때 지검장이 된 거잖아요. 40대 지검장 아마 최연소 지검장일 겁니다. 한동훈이 기록상으로 보면. 그렇게 했고 또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법무부 장관으로 픽업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마치
그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어마어마한 그 후원을 하고 특혜를 주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위치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검장 주고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주고 뭐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홍준표의 소원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못 해봤잖아요. 추미애도 해봤는데 해본 법무부 장관을 본인이 못했다. 자, 그래갖고 뭐 일설에서는 뭐 윤석열의 황태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특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어떻게 계엄에 반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탄핵 찬성해 갖고 끌어내릴 수가 있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다. 윤석열이 그 한동훈한테 준 그런 이익, 어떤 어드밴테이지보다 한동훈이 거꾸로 윤석열한테 준 어드밴티지가 훨씬 더 클 거다. 제가 그때 혹시 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한 거.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한동훈이 본인 스스로가 그걸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 어떻게 내가 윤석열을 알게 됐고 둘 사이에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가를 갖다가 핵심을 딱 요약해 갖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느냐? 요거 방송 키기 바로 전에 요새 그 매일매일 그 한동훈이 맞들린 게 그거잖아요. 라방 키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요새 이게 아주 장안의 화제예요. 왜냐하면 이 클릭 수가요. 뭐 32만, 22만 이렇게 돼. 아니 그건 뭐 일주일에 한 번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번개 라방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 개당 클릭 수가 32만 클릭, 22만 클릭 어마어마한 지금 조회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걸 접촉해서 보는 사람이 뭐 15,000명, 2만 명 될 정도로 그 실시간 접촉사도 이게 아주 장안의 화제예요, 지금. 야, 한동훈이 이렇게 라방을 잘할지 몰랐다. 다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정말 어제 한 거 클릭 수가 32만이야. 그러니까 지금 넘었겠죠, 그죠? 내가 오늘 낮에 할 때가 32만이었으니까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면 이게 아주 대히트를 친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가 이거 오늘도 하나 이렇게 그 편집을 해갖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는 여기서 보여드려야겠구나.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통용 채널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쇼츠 영상, 쇼츠 영상이 옛날에는 이제 1분 미만만 쇼츠 영상으로 되는데 확실히 그 유튜버가 이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쇼츠 영상을 갖다가 3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3분 미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조금 이제 긴 쇼츠 영상도 올릴 수 있어서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드밴티지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그냥 길이만 1분까지 허용했다가 이제는 3분까지 허용한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올린 게 하나 있는데 쇼츠 영상으로 여기서 정말 한동훈의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정말 인간 한동훈의 인격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하루였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걸 좋아해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골골거리고 있어서 이렇게 앉고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왜? 신경 쓰여? 좋은 하루였습니까? 저는 오늘 꽤 바쁜 하루였어요. 잠깐 내려가도 돼. 그래, 네 맘대로 해. 오고 떨어진다. 이거 되게 좋아해, 애들이. 얘는 좀 코끼리 닮았어요. 요게 코고, 요게 귀. 이런 코끼리 느낌 나잖아요. 코끼리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귀, 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고양이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애고 얘는 좀 성격이 순한 편이어서 좀 이렇게 챙겨줘야 돼요. 너도 이거 먹을래? 먹어봐. 아까 형이 먹던가. 아직 봐라 우리 양이. 얘 흔들어주는 거 좋아해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얘를 보면요, 얘 흔들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안 흔들면 제가 안 흔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나요? 조금 뭔가 안 흔든다 그러면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응? 그렇지. 알았어. 흔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내려갈래? 무게도 얘가 8kg 나가거든요. 어고고고고. 그리고 얘가 진짜 각 잡고 덤비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 야, 근데 괜찮아. 요거 먹어. 요거 줄게. 요거 줄게. 이 먹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아, 얘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한다고요. 근데 뭐 아주 뭐 너무너무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오구구구. 얘는 이렇게 생긴 걸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얘 생긴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는 막 사람인 것 같아. 속에 사람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표정도 그렇고. 저는 얘를 되게 이뻐하죠. 우리 탄이 큰 애들 좋아하는데 쟤는 근데 이런 기회를 안 줘요. 손 타는 걸 싫어하죠. 안녕하세요. 어떤 하루였었나요? 한동훈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걸 좋아해요. 양이를 향한 눈을 사랑, 가리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얘기하면서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것이 어떤 자질의 문제,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어제 한동훈 후보가 이거를 갖다가 한 6시 10분 전인가? 7시 10분 전. 7시 10분 전인가 키는 바람에 제가 항상 7시 반에 그걸 하잖아요. 이게 45분짜리 영상이거든요. 맨 처음에 딱 키니까 이거 보느라고 사람들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지금은 이제 아이고 실시간으로 300분이 보고 계시던데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그래도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통령 채널 이름이 한통령인데 빨리 이름값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타니하고 그러니까 타니가 까만 애예요. 좀 짙은 애가 타니고 얘는 이제 족보가 있대. 약간 로얄 패밀리. 그다음에 양이는 좀 옅은 고양이인데 양이는 그 보호소에서 데려온 애. 그러니까 약간 좀 잡종이죠. 족보가 없는. 그런데 한동훈은 누굴 더 사랑하느냐? 타니보다는 양이 왜? 타니는 힘도 세고 뭐 몸무게도 8kg고 힘도 세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래. 뭐 이렇게 터치하는 걸 싫어한대 얘가. 근데 양이는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양이를 안 챙겨주면 얘가 못 먹는다는 거야. 타니가 워낙 힘이 세갖고 먹는 걸 다 먹기 때문에 그 신경 써서 안 챙겨주면 얘가 먹지를 못한대. 그래갖고 이렇게 그 타니를 안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양이를 안고 있는 걸 참 좋아한다. 그런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 저도 왜 독일 세파드 2마리를 필리핀에서 키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그 성품이 어떤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이 타니하고 양이 때문에 그냥 방송하다 말고 일어서서 챙기고 묵는 거 챙기고 뭐 방송을 거의 못할 정도로 그냥 왔다 갔다 부담스럽게 하면서 그 타니하고 양이를 갖다 챙기는데 야 정말 저 사람 한동훈 후보가 직접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그런 뭐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오늘도 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방송 키기 바로 전에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왜 중요한 얘기를 왜 했느냐? 오늘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김문수하고 1대1 토론을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하고. 여러분 그거 다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1시간 반짜리 토론했잖아요. 채널 A에서 김정석 앵커가 사회를 보고 했는데 역시 김정석 앵커가 사회를 잘 보더라고요.
그 적정한 순간에 이렇게 좀 조절을 시키고 가능하면 껴들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좀 할 얘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쨌든 사회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은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건 뭐냐면 김문수의 수준하고 한동훈의 수준이요. 너무 차이가 나 갖고 이거는 뭐 어떻게 이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그래도 좀 엇비슷해야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분석이 되고 평가가 되는데 이건 뭐 완전 초딩하고 그 대학원생하고의 그 대화가 쭉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등을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김문수는 오늘 토론했잖아요. 한동훈하고 1대1 토론에. 아마 다음 주 지지율 보면 아마 폭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거는 논리도 없고 그냥 우기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들 우기는 거. 너 배신자 아니냐? 윤통한테 잘못됐다고 사과해라. 싹싹 빌어라. 그러고 왜 그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사퇴해라.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후보자 토론회 갖고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를 갖다가 아니 오늘 굉장히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주제별로 뭐 그 트럼프하고 가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교적 꽤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근데 그런 데에서는 버벅버벅대고 맨날 뭐 이 주제나 저 주제나 맨날 하는 얘기가 "너 배신자 아니냐. 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하고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번개라방을 했거든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게 좀 열이 받은 것 같아. 에 대해서. 그래 갖고 윤통 얘기를 갖다가 직접 깐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근데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토론에 정말 속 터지게 봤다. 너무 수준 차이가 나 갖고 좀 짜증이 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한동훈 후보가 뭐 "얼마입니까?" 해서 술값을 다 이게 초임 검사 시절의 얘기인데 요게 바로 오늘 중앙일보가 오전에 기사를 낸 거예요. 예. 뭐 5시 반인가 6 시인가 그때 아침에 일찍 기사를 내 갖고 또 하루 종일 이게 화제가 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도 또 번개라방에서 오후에 번개라방 할 때 그 큰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 그 스폰서 얘기 혹시 영화 그 드라마죠. 드라마 뭐 비밀의 숲 뭐 그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이게 드라마나 영화 보는 코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비밀의 숲을 갖다가 거의 외울 정도로 봤거든요. 여기 1편 있고 2편이 있어요. 시즌 1이 있고. 그 시리즈로 쭉 시즌 1이 뭐 12개인가 14개인가 이렇게 됐고요. 또 그게 인기를 끄니까 시즌 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그게 뭐 한 12개인가 14개인가 이렇게 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여러 번 제가 영화 드라마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냥 외울 정도로 그래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 얘기 를 갖다가 오늘 또 라방에서 얘기했다. 정말 김문수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다. 예. 그러니까 요 토론회가 반영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일단 또 방송을 켰으니까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시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통령으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주기로는 수세력 유정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혹시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어제 왜 제가 저녁에 방송할 때 그 책글로 어떤 분이 아니 고성국 자기 유튜브 방송하다가 장해찬하고 같이 방송하다가 그냥 폭 쓰러졌어요. 결국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인제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왜 갑자기 방송하다가 폭 쓰러졌을까? 야
정말 장해찬이 딥다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장해찬이 깐 건 그거죠. 그 왜 홍준표가 물어봤잖아요. 뭐 키높이구두 왜 신느냐, 뭐 앞에 뭐 무슨 보종 옷을 왜 입느냐, 뭐 가발이냐, 뭐 장관, 뭐 배신자 프레임을 그러니까 그런 외모로 이제 막 까대고 막 떠들고 있는데 고성국이 계속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어버버 하는 그러니까 말을 갖다 딱 끝나더니만은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버하다가 갑자기 그냥 눈을 스르르 감더니만은 입을 쩍 벌리더니만은 그냥 앞으로 확 구부러지 그거 보통 증세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심각한 증세로 쓰러진 겁니다. 그게 뭐 단순한 어떤 그런 증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아니 근데 그렇게 딴 사람을 그렇게 맨날 비방하고 까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성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원탑으로다가 그냥 뭐 전국을 갖다가 막 뛰면서 막 어금니 깨져가면서 그냥 얼굴 그냥 피쩍 말라갖고 그렇게 해서 뭐 김밥 먹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그거 건강관리도 해야 되니까 꼭 차 안에다가 김밥을 넣어놓고 하고 악수할 때 박근혜 대통령 붕대가 뭐 하도 악수를 많이 해갖고 결국 여러 가지 그 코멘트를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뛰었는데 그 고성국은 그렇게 뛰어다닐 한동훈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뛰어다닐 때 고성국이 한 충격적인 얘기 두 마디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 당사 앞에서 그 메가폰 이렇게 메가폰 옆에 매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이크 잡고 그 메가폰을 짚고 한동훈은 공산당입니다. 한동훈은 빨갱입니다. 이걸 그 문장을 계속 그냥 반복해 갖고 30분 1시간을 외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메가폰이니까 다 들릴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쓰니까. 그거 한 게 생각나고 또 고성국이 그 당시에 그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고 어떻게 했느냐? 차라리 그냥 지자. 이번 그냥 선거에 총선에 지자. 뭐 백석이 안 돼도 된다. 백석이 안 돼도 된다. 지자. 이렇게 얘기한 게 고성국 아닙니까? 정말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마음을 곱게 씁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의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뭐 맞수 토론이다. 근데 이게 맞수가 안 돼. 예? 아니 맞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비등비등해야 이게 맞수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바둑으로 치면요. 바둑을 하고 실력이 비등비등하면은 그냥 맞바둑을 두잖아요. 뭐 깔고 두는 바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딱 보니까 그 김문수하고 만약에 한동훈이 이걸 이제 토론을 바둑에 비유하면은 그 김문수가요 한 24점 깔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돌을 갖다가 깔 때 뭐 4점 깔고 두고 2점 깔고 두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센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시합이 안 되니까 좀 하수가 미리 그러니까 어드밴티를 주는 거지 뭐 4점 깔고 두겠습니다. 뭐 6점 깔고 두겠습니다 이러는데 맥시멈으로 깔 수 있는 게 24점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웠는데 맨 처음에 바둑을 두고서 24점을 깔고 뒀거든요. 그게 좌우간 이게 페이버를 줄 수 있는 맥시멈이 24점인데 그러고도 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바둑을 갖다가 잘 두셔 갖고 아마 1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24점을 두고도 졌다. 지금 똑같아. 내가 그 둘의 그 토론을 보면서 야, 저거는 김문수가 24집을 깔고 둬도 한동훈이 이기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정책도 없고 오로지 그 왜 한동훈을 지명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 배신자 프레임 그거 부각시키려고. 그냥 이 얘기해도 배신자 프레임, 이 얘기해도 윤통한테 사과하고 뭐 윤통한테 잘못됐다고 윤통한테 연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사퇴를 해야 된다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부터 해야 된다네? 네가 경험이 없대? 자기도 뭐 청계천 그 원래 공단에서 그 노동 운동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와이프를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서민의 그걸 안 돼. 야구 24평 뭐 서민 아파트에 산대.
아니, 그게 지금 뭐 옛날에는 그게 자랑일 수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아니, 지금 그게 지금 자랑질 할 겁니까? 예? 그 얘기하면 뭐래? 정직하다고 그래요? 아니면 루저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김문수식으로 막 얘기하면은, 아이고, 정말 청렴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그 루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이 감각이 없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맨날 한동훈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명했기 때문에 주도권이 됐습니다고 자꾸 말을 탁탁 끊는데 한동훈이 또 똑똑해 갖고 잘 시간을 갖다 벌면서 잘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내일 홍준표하고 또 토론이 내일은 또 3시간이에요. 1시간 반, 1시간 반이 3시간을 갖다가 하루 종일 또 토론을 해야 되는데 내일 좀 불꽃이 튈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는가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그 후보는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과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게. 이게 이제 그 8시간 전에 썼다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에겐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입니다. 이미 당선 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했고 승리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할 것입니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상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본인이 왜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가, 또 한덕수도 언급을 했죠. 이건 뭐냐면 한덕수 총리한테 보이는 시그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세요. 한덕수를 얘기할 때 권한대행이라고 안 쓰잖아요. 한덕수 총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방송 키기 전에 그 한동훈의 라방을 갖다가 보신 분은 요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이 스폰서나 정관예우 이런 거, 왜냐면 거기 뭐 지검장으로 이제 은퇴해 갖고 변호사 되고 그러면 명칭을 갖다가 그 은퇴를 했어도 그냥 지검장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게 정관예우를 해준다는 그 뜻이라는 거죠. 변호사로 왔는데 명칭은 변호사가 아니라 지검장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써주는 게 통례적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하지만 그 한동훈 후보는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변호사님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내가 안 해주겠다는 시그널을 갖다가 그 명칭, 호칭으로 이렇게 그 표시를 하는 거죠. 뭐 지검장으로 은퇴를 했건 뭐 부장판사로 은퇴했건 뭐를 했건 간에 아니 당신 변호사로 왔으니까 그냥 내가 변호사로 불러주겠다. 그래서 변호사님 그래갖고 한동훈 그때 당시에 검사죠. 검사를 갖다가 싫어했대 사람들이. 저게 나를 대우를 안 해주네.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게 봐준 게 없고 뭐 정관예우 해준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더라도 내가 뭐 수입을 받기는 어렵겠다. 그래갖고 생각한 게 뭐예요? 제주대에 스쿨 교수로 가는 거. 그걸 갖다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갖고 그냥 뭐 돈 버는 거보다는 그냥 로스쿨 가고 제주도를 좋아하니까 살면서 그렇게 아이들 가리키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정관예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나도 대우를 못 받겠다. 그래서 이게 호칭이 중요한데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권한대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총리, 그게 뭐예요? 대선 나오지 말라는 거죠. 예?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한동훈. 자, 그 다음에 이 배신자 프레임, 오늘도 지금은 김문수가 자고 한 1시간 반을 갖다가 계속 배신자.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한 얘기가 없어. 그냥 배신자 얘기 하다가 끝난 거야. 김문수는. 자, 근데 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동훈이 배신자라면
그럼 뭐예요? 윤석열은 더 큰 배신자다. 너희들 자꾸 한동훈 배신자 배신자 그러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배신자면 윤석열은 아주 아주 배신자다. 더 큰 배신자다. 10배는 배신자다. 이렇게 박정원 의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죠? 뉴스 엔진에서 고정 프로그램 알고 있는 그 윤석만 여러분 뭐 책을 갖다가 왜 그 한동훈 책이 1부, 2부 돼 있는데 2부는 인터뷰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한 사람이 윤석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중앙일보에서 잘린 사람입니다. 중앙일보 잘 있다가 그것 때문에 잘린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한동훈 캠프에 가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 오고 그러면 이제 사회도 보고 아마 윤희석하고 윤석만이 이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자, 이 댓글을 갖다가 썼는데 이 댓글이 참 의미 있는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거냐에 대해서 그 윤석만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려드리고 싶어 여기에 남겨요. 누군가를 평가할 땐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직업도 보지 말며 그 사람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평가하라. 이 말은 한동훈 후보님이 검사라는 직업에 관한 인터뷰 답변입니다. 이 내용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로 검사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 오늘도 결국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검사 검사 또 검사가 대통령 돼야 되냐 이 검사 프레임. 그다음에 배신자 그 윤통한테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뭐 무슨 뭐 지검장 할 때 뭐 그다음에 뭐 검찰총장 할 때 또 지검장 대통령 할 때 법무장 그걸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지 걔네들은. 그런 프레임을 갖다가 깰 때는 이런 컨셉으로 가라. 논리를 갖다가 말을 믿지 말고 직업도 보지 말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히스토리.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왜 그 고양이 특집 타니하고 양이를 데리고 집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그 찍으면서 한 얘기 중에 그게 뭐가 있냐면 그 대통령이라는 건 자질이 중요한데 그 자질은 어떻게 이게 말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는 그걸 갖다 이제 품격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런 품격으로 표현이 되는 거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어떤 그 히스토리를 보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품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그 내부에서는 뭐 홍준표나 김문수나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한동훈만큼 품격이 있느냐? 더군다나 이제 본선에 진출했을 때 그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딱 비교해 봤을 때 그 인격적인 인생의 그 품격을 갖다가 누가 제대로 갖추고 살았느냐? 그런 거를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그 한동훈 대표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서 공격하는 거는 계엄이에요. 계엄하고 탄핵에 찬성했다. 그 다음에 너 배신 때린 거 아니냐? 배신자 프레임.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상대방이 어떤 걸로 공격하는지 아는 거죠. 자, 옆에 이렇게 이제 뭐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쓴 건데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크게 그것만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자, 10시간 전에 올린 글인데요.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계엄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있다. 내가 계엄을 유발했다? 그런 의미가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렸던 김건희, 이종섭, 황상무, 명태균, 김경수 의료사태 연구개발 R&D에 대해 제가 직언을 했다는 것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하고 싶다. 그때 왜 저를 혼자서만 그런 말을 하게 놔뒀는가? 그때 그분들은 저와 함께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바뀌고 계엄도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계엄은 오히려 그분들이 유발한 것이 아닌가?
자, 이 얘기는 오늘도 똑같이 했어요. 김문수가 하도 뭐 계엄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왜 탄핵에 찬성했느냐 얘기하고 왜 은혜를 배신했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요거 똑같이 얘기했어. 이 논리를 똑같이 들어갔고 오늘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캡처해서 퍼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한동훈 대통령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변수는 또 뭐냐.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우리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최근 재판에서 했던 대통령 말씀 중에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거 정말 핵심 딱 찍은 거 아닙니까? 지금 윤통은 뭐라고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군인들이 알아서 뭐 체포조를 하고 군인들이 알아서 헬기 띄우고 군인들이 알아서 가갖고 무슨 그거 했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방첩사령관이 가갖고 막 설치고 국방부 장관이 뭐 이래라 저래라 밤나라 뭐 대추나라 뭐 이럽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조 얘기도 아니 체포조 얘기가 그 윤통입에서 안 나왔으면 막 지어냅니까? 국정원에서 막 지어내요? 체포조가 막 이거 방첩에서 막 방첩사령관이 막 지어냅니까? 체포조 얘기를 갖다가 아니 뭔 놈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정말 남자답게 본인이 그 계엄을 했으면 남자답게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군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모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태도가 너무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윤석열 신당이라고 무슨 뭐 윤어게인 해갖고 뭐 신당을 갖다가 창당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자, 그 다음에 또 29억 4천만 원 후원금. 이재명은 23시간, 한동훈은 10시간 50분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만에 모인다는 생각은 못했고 법정 한도가 다 차겠나 걱정했다. 생각해보면 정치에 왜 자기 생돈을 내나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표시다. 정말로 저라는 도구를 통해 승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했다. 평균 1인당 8만 원 정도 냈는데 누군가는 그걸 소액이라고 표현하더라. 소액 절대 아니다.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정말 그 한동훈 정말 매너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뭐야? 그 홍준표가 기회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과 함께하겠다. 야, 정말 이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이게 또 주제가 또 바뀌니까 예, 여러분이 글을 갖다 너무 많이 써주셔서 홍준표가 얘기했던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윤통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영상을 갖다가 캡처를 했어요. 3분짜리 영상인데 그거를 갖다가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이 쓴 글을 좀 나누고 육성으로 한동훈의 육성으로 직접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윤통을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더 많이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리송님 홍카 이재명과 함께하겠다. 이재명 세력과 함께하겠다. 예. 그건 맞습니다. 기사에 엄청 많이 났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짓은 안 봐서 좋았고 한동훈은 못 봐서 아쉬웠어요. 일본 계셨을 때.
예, 베로이커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서희님, 안녕하세요. 방금 잘 듣겠습니다. 예, 사필기종님, 반갑습니다. 예, 신여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라무님, 정우성 검사 굿하는 영화. 아, 더킹. 와,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세요. 영화를 하도 많이 보니까 막 제목이 헷갈려. 더킹, 맞습니다. 정우성이 굿하는, 예, 맞습니다. 아, 여러분도 영화 많이 보시네요. 예, 쪼니키님, 한동훈이 더 챙겼더만요. 아, 육성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확실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그럼 선거법 위반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이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금? 예?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하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다. 음. 선거철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 정말 한동훈 후보가 정말 얘기를 한 게, 김문수가 오늘 이제 토론할 때 그런 걸 아마 김문수가 주눅이 들어갖고 얘기를 못해.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해. 어? 그러니까 이게 혼이 빠진 거야. 그 한동훈의 그 기에 눌려갖고 김문수가 혼이 빠진 거야. 제가 예를 갖다가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이걸 읽어보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김문수 후보님은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가? 탄핵이 아니라 이렇게 계엄. 그래서 아니 맨 처음에는 계엄 그걸 갖다가 뭐 위헌이라는 걸 동의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계엄 찬성인데 또 그 뭐야 다 결정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12월 달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12월 5일 날,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졌잖아요. 12월 5일 날은 그 기자들 앞에서 이게 위헌이라는 거내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지만은 그다음에 또 3월 달에 3월이면 지난달이잖아요. 지난달에는 또 기자들 앞에서 내가 그때 있었으면 뭐 땅바닥에 누워서라도 누워서 깽판을 부리더라도 내가 계엄을 막았을 거다. 응? 아니 도대체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계엄을 찬성하신다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계엄을 찬성한다고 그러지도 하기도 못하고 계엄을 반대한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버버 뭐 그건 이거고 막 핑계를 갖다 이래저래 대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지금 그거 자꾸 이렇게 하시면 명확히 스탠스를 밝혀주세요. 이거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선거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근데 김문수가 끝까지 답변을 못했어요. 말을 빙빙빙빙 돌리다가 1분 지났습니다. 땡. 그러고 넘어간다. 정말 그 토론의 제왕이다. 아주 예리한 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비행기 구루님. 예. 아이고, 아주 잘 듣는 칼이어서 여기저기 끌려가려고 했더니, 예, 일 잘하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부패, 뭐 반부패, 예, 이런 걸 검찰 세계에선 칼이라고 그러는데, 칼. 근데 자기가 아주 잘 드는 칼이었다. 아, 왜 실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양스피치님, 홍준표 문자 받아줬어요. 후보되면 한국수와 단일하게. 아, 저도 받았어요. 예. 아니, 근데 확실히 그 한동훈 그 후보가 얘기한 게 맞아요. 왜 맞냐면 그 이 선거 모금하기 전에 그 한 30억 모금 그 계좌 오픈하기 전에 그거를 갖다가 왜 그게 필요한가를 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 그거를 했는데 그중에 예를 든 게 뭐냐면 문자값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받은 게 한동훈 육성의 그 전화도 받고요. 또 문자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문자도 받고 뭐 홍준표 문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자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홍준표 문자를 읽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홍준표입니다. 이재명 이길 유일한 후보 홍준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후보가 되면 홍준표와 한덕수 단일화 경선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뭐야 이거 부정선을 갖다 아예 인정해 주는 거잖아. 한덕수에 대한 부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호지심님,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메이커로도 부족함을 보여줘. 예. 아니 이게 급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나도 24점 주고 깔고도 질 것 같다. 아나니님 오늘 김무슨 말하는 거 보세요. 아직까지 윤통바라기 하네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에 나온다니 한동훈 할 말이 없어서 안 합니까? 누구한테 사과하라고 우리는 한동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비행기 구름이 2001년 검사 시작인데 주 5일 집에 안 가고 검찰청 책상에서 신문지 덮고 잤다는 일벌레. 그렇게 일했으니 승인도 빠르지. 아, 이 얘기도 했어요. 자기는 딱딱한 게 좋아갖고 침대에서 안 자고 책상 위에서 신문지가 의외로 따뜻하답니다. 노숙자분들이 서울역 가면은 신문지를 많이 덮고 자세요. 정말 따뜻하다는 게 맞습니다. 신문지가. 예, 쪼니기님, 그거 할면은 집에 가서 손주 보세요. 아이고, 정말. 예, 67년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써니님, 한 후보는 볼수록 알수록 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정말 그 인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레지나님, 사랑 안 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복디니님, 양이탄이 이런 개명하시죠. 탄핵 계엄으로. 송중기님, 예, 한동훈 후보님, 머리도, 성품도 책임감도 투철한 선택받은 청렴한 후보입니다. 우리 힘 모아 응원합시다. 예, 맞습니다. 정말 좀 팍팍 밀읍시다. 보상님, 오늘 토론도 1대1로 질문 주고받기로 했는데, 국힘서 갑자기 난리쳐서 김문수가 질문하게끔 바꾸겠다고 친윤들과 국힘들 애쓴다. 아, 한 대표 떨어뜨려 가지만 너무 잘했어요. 아니 거기 뭐 말려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선제압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주도권 질문이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막 당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김정석 앵커한테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얘기할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래갖고 얘기한 게 뭐예요? 1분 질문 1분 하고 답변 30초. 답변 30초 확보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턱턱 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선제압에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제이키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 수호지시님, 김은수 후보는 다른 것은 차지하기로도 경기도지사 8년, 국회의원 12년, 최근 고용노동부까지 역임한 사람이 봉천동 이사병 아파트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은 청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보고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 아직도 모르는다. 안타깝기만 하네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토론이 오후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SBS에서 이 뭐야 그 특종인지 단독인지로 아침 일찍 그 방송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론이 오는데 공교롭게 김문수의 오늘 확정 판결이에요. 코로나 때 개기느라고 그 코로나 위반 그걸 갖다가 하는데 그 뭘 틀어주 그냥 기사가 한 줄 딱 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왜 코로나 때 뭐 사랑의 교회 그 뭐지 사랑제일교회 그 해서 같이 그 시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김문수가 나서 갖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라니 어쩌느냐 그런 영상을 갖다가 계속 리피트 해갖고 계속 SBS에서 그걸 갖다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사람 골로 보내는 것도 간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토론 때 그 질문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 코로나 때 그 위반한 얘기 그게 잠깐 나왔습니다.
선익희님, 토론 보며 고구마 100개 먹었습니다. 예, 어쨌든 대화가 안 돼. 예, 수준이 너무 안 맞아갖고. 아, 아, 제키님, 정말, 나도 이거 굉장히 거슬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제키님 말씀이 그놈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응? 눈에 넣어도 아픈 소리 듣기 싫어서 몇 번이나 하는지 미쳐. 맨날 그 표현을 그렇게 아니 원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는 김건희잖아요. 아니 한동훈을 그렇게 얘기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한동훈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를 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한동훈입니까? 아니 제가 이 썸네일로도 보여드렸지만 아니 정말 김문수 말대로 한동훈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면은 이런 사진이 찍힐 리가 있나요?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한동훈입니까? 근데 잠깐 말을 할 때마다 윤석열이 끊을 마다 앞에 접도가 뭐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한동훈이야. 눈에 넣어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 그 얘기만 계속 그냥 뭐 고장난 노공기처럼 계속 하다가 토론이 끝나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아니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윤석열이 한동훈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한동훈으로 다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천마라님 속 터져 죽을 뻔했음. 공가사 구분 못하군요. 실망입니다. 알지랑 필승님 한 대통령 방송 항상 원합니다. 필승 타로님 김문수 완전 꽉 막혀 답답해 죽는 줄.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분들은 다 화병 걸릴 거예요. 답답해 갖고 말도 어느라고 논리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정책도 없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숙자님, 8살 아이가 저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보성님, 김문수는 스피치 학원부터 다니라 깜도 안 되는 게, 정말 말 정말 못해요. 근데 말을 갖다 좀 어눌하게 해도 논리가 좀, 탄탄하면 그나마 좀 들을 수 있겠는데, 이건 뭐 논리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알지랑 필스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래 장미님, 그놈의 눈에 넣어도 다들 이게 거슬려 보여. 그놈의 눈에 넣어도. 국민을 봐야지. 무슨 개인관계, 뭐 어쩌라는 얘기인지 김문수는. 정말 답답하다. 김문수 정말 답답하다. 이은경님, 예, 서민이 벼슬 무능한 거지. 그런 얘기하면 루저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루저라고 얘기하지 뭐 청렴하다는 게 부각이 되겠습니까? 참바람 나이는 못 속인다. 김답답. 이은경님, 내일이 기대됩니다. 홍할배, 완전 밟아버려요. 글쎄, 내일 또 홍준표가 무슨 때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시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찌 저런 분이 이재명과 대결 불가, 한동훈을 무기한 사람이 무슨 대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아이고, 서필기 형님, 아이고, 또 이렇게 스포츠스러운 응원해서 감사합니다. 홍 시장이, 스토브리그에서 63%한 대표님이 선출한 당원에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더 심한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MC가 다 당황하더라고요. 다들 확인해 보세요. 열폭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홍준표를 찍어야 제정신입니까? 원, 말이 되던 얘기를 해야지.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맨날 배신자 그러는데 정말 배신자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입니다. 예, 제가 그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한번 직접 한동훈 후보의 육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짜리예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그 번개 다만 라방에서. 그날따라 내가 안 냈을 뿐인 술값, 바로 그 밥 한 그릇이 술 한 잔의 신세가 다음 만남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거부한다. 인사는 안면이 되고 인맥이 된다. 내가 낮을 때 인맥은 힘이지만 어느 순간 약점이 되고 더 올라서면 치부다. 첫 발에서 빼야 한다. 첫 시작에서. 이게 비밀의 숲에서 저 유재명 씨가 한 대사인데요. 이건 공직사회를 좀 알고 만든 대사 같아요. 조사를 많이 하신 거겠죠. 이런 면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검사를 할 때,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스폰서 문화.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별걸 다 대주고 무슨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이상한 거 대주고 글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부에서 밥을 먹는 저녁 자리인데 한 2, 3만 원짜리 비싼 것도 아니죠. 그냥 밤에 하는 정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일식집 같은데. 그런 데서 뭐 밥을 먹을 때 누군가 이제 저 구석에 앉아 있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해주고, 이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골프 칠 때 누가. 잠깐만요. 이거는 저기 스폰서 얘기고, 윤석열 얘기, 이거 3분짜리거든요. 제가 지금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먼저 보시죠. 3분짜리. 윤 대통령하고도 그 즈음에 알게 됐죠. 사건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같은 팀에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름 내세우길 바라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대통령도 굉장히 강단 있는 검사였고, 그래서 서로 간에 중요한 일을 여러 개 했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돕고 이랬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에 이어졌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엄청나게 찍혀가지고 거의 전염병처럼 왕따 당할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인사 담당이나 좀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고, 제가 대통령을 많이 챙겼죠. 다른 사람들이 좀 따돌림할 때. 심지어는 이랬어요. 저는 술 먹고 이런 거는 관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대구나 대전 이런 고검에 날라가 있었거든요. 날라가 있었다는 거 뭐냐면 좌천당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검검사로. 근데 이분하고 가깝게 지난 사람들을 다 이제 피해를 주고 인사상 불이익 주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도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고, 이분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우리 그때 대통령님하고 주말마다 만났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뭘 했냐면 이태원하고 남산을 이렇게 별 얘기 없이 서로 걸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었고, 저는 무슨 사람의 의리가 있지, 그거 조금 피해본다고 뭐야,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냐.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때 같이 이게 빙글빙글 별 얘기도 없었어요. 우리 화제, 공통화제 잘 없잖아요. 그분은 술 좋아하고 저는 술 안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반바지 입고 빙글빙글 남산을 돌고 이태원 돌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를 꽤 오래 했죠. 한 1년 넘게.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신뢰가 생겼어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돈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검사할 땐 더 챙겼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근데 이제 총장이 되시고 중앙지검장 되시고 하시니까 검사들을 보통 칼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특별수사하는 검사, 부패 수사하는 검사를 칼이라고 해요. 저는 되게 유명하고 잘 듣는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막 쓰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를 중앙지검장하고, 총장 하면서 칼로 쓴 거죠. 그걸 제가 대단히 은혜 받았다. 공직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이 누구 개인의 겁니까? 국민의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서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제가 대통령이 돼도요, 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충성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평생 제가 그러지 않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참 한동훈의 마인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본인이 한 번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없고 오히려 서로 주고받긴 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개를 받았으면 나는 10개를 줬다. 이런 거를 갖다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그 뭐, 번개 라방에서 밝혔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부분은 그 뭡니까? 자기가 뭐 스폰서 해갖고 앞에 부분은 이 얘기거든요. 오늘 그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중앙일보에서 이거를 갖다가 냈어요. 기사를. 그래갖고 한동훈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8시간 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생 이러고 살았습니다. 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퍼뜨렸던 청남동 술자리 가짜뉴스 같은 건 제게 통하지 않았죠.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해갖고 요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얼마입니까? 술값 다 냈다. 스폰서 물먹인 초임 한동훈. 이렇게 요거 이제 캡처해갖고 한동훈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건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중앙일보 기사. 얼마입니까? 술값 다 냈다. 스폰서 물먹인 초임 한동훈. 자, 그 핵심 부분만 제가 캡처해서 읽어드리자면 그들은 검사였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대부분 검사였다. 딱 한 명, 주연의 주도자가 맞상대하던 그 초로의 신사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얼마나 시간이 있었을까? 물 한 잔 들이켰던 그 검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사들 뭐 회식하고 그러는데 한동훈이 이제 그 라방에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식사값이 얼마 냈대. 뭐 1인당 해봐야 한 2만 원 뭐 그 정도 했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내고 말지. 아니 선배님이 뭐 한번 사듯이 하시든지. 아니 내고 말지 꼭 그런 자리에 가면은 민간인이 하나 낀다는 거야 그렇게. 골프를 쳐도 골프를 끄는 이유가 뭐냐. 골프 4명이 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딱 가면은 꼭 한 명은 꼭 민간인이 낀다는 거야. 그 민간인이 뭐 하는 이렇게 그린피 내주고 저녁 사주고 술 사주고 그렇게 해갖고 그 스폰을 쓴다는 거예요. 스폰이라는 게 우리 뭐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뭐 금괴를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폰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해하는 게 제가 왜 한국에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MBA 조지 워싱턴에서 MBA하고 들어와 갖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제가 개인 사업도 하고 뭐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항상 을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거래처가 갑이잖아요. 이쪽이 갑일 거잖아. 공무원들이 갑일 거잖아. 그리고 큰 회사들이 납품 회사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누가 밥값을 냅니까? 당연히 내가 내야죠. 아니 골프를 치면 누가 그걸 합니까? 아니 당연히 내가 그린필 내야죠. 왜? 아니 내가 아쉬운 사람이 안 돼. 아니 아쉬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동훈이 얘기하는 스폰서를 내가 옛날에 했단 말이야. 젊었을 때 사업할 때. 그래서 너무 잘 알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이해를 해요. 그거 당연합니다. 예. 딱 하면은 가갖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내주고 또 이렇게 노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일부러 막 돈 잃어주고 뭐 화투 치고 카드 치고 하면서 일부러 막 돈 잃어주면 막 뭐 20만 원, 30만 원 벌었다고 좋아하고 골프 칠 때도 내기 골프 하잖아요. 그럼 막 20만 원씩 30만 원씩 잃어주면 기분 막 입 째져 갖고 그게 스폰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뭐 떼돈이 아닙니다. 금괴를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돈인데 그걸 왜 치사하게 거기다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프도 끊고 야 골프를 싱글 정도 칠 정도면요. 이게 보통 재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자기가 장타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골프 치는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티샷에서 딱 해갖고요. 오늘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270m를 갖다가 장타라고 그래. 보통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싱글을 칠 수 있는 거야. 예.
이게 싱글을 치려면 이게 비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장타를 안 치면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웬만한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치면은 한 뭐 200m 전후면 땡입니다. 그것도 잘 맞으면 200m 전후예요. 예, 그렇게 막 270씩 가면은 거의 그냥 그린 앞에 떨어진다는 거야, 웬만한 거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뭐예요? 이 스폰서, 이 치사하게 구는 거, 이것 때문에 끊었다. 그 이유는 뭐야? 아예 그 집사람이 싫어해요. 이렇게 갖고 뭐 집사람이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핑계를 대고 그다음부터 안 나갔다. 그렇게 술자리도 안 나가고 골프도 안 나가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바로 잡아줬어요. 여기 기사에 보면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났다는데 오늘 한동훈의 라방을 보면 아무 얘기도 안 했대. 그냥 일어났대. 열받아 갖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일어나 갖고 그래서 카운터에 가 갖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하고 본인 카드로 술값 다 냈고 갔다. 그 나중에 뭐예요? 부장검사하고 동료들한테 욕을 직사게 먹었다. 야, 너만 고고하냐? 너만 깨끗하냐? 그럼 우리는 뭐야? 거기 밥 먹으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갖고 그다음부터 안 부르더라. 저 한동훈 저 꼴통이야. 부르면 안 돼. 또 우리 망신당한다.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원래 저놈은 저런 놈 하고 안 부르더라. 그 얘기를 갖다 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한 다음에 여러분 처음 친해진 게 어디라고요? 박근혜 시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면은 얼마 아니잖아요. 저는 21년 동안에 뭐 검사 생활에서 만났다고 그래갖고 넌 21년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얼굴을 더 안면 트고 친해진 거는 박근혜 때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을 갖다가 압수수색해 갖고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때 국회 청문회 때 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 말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때 친해진 거야. 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뭐였느냐? 저런 애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인사에도 불이익이 있고, 그러니까 승진도 안 되고, 저 같은 부류의 애구나, 위험하다. 그렇게 해갖고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한동훈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의리가 있지. 여태까지 뭐 같이 뭐 이러저런 일을 해오다가 그거 뭐 했다고 해서 좌천당했다고 그래갖고 치사하게 안 만나고 얼굴 쌩가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매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주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그것도 한 달 만나고 두 달 만난 게 아니라 1년 넘게. 그러면 뭐야? 1년에 52주잖아요. 아니, 자기 스케줄도 있고, 자기 가족들도 있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동훈도 나름대로. 한동훈도 애가 둘이잖아요. 그럼 뭐야? 박근혜 시절이면 2016년 아닙니까? 2016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9년 전 얘기예요. 9년 전이면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윤석열을 찾아가 갖고 같이 뭐 공통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남산하고 거기 뭐 이태원 거기를 갔다가 산책하고 그냥 반바지 입고 편하게 삥 돌다가 그다음에 밥 같이 먹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를 갖다가 1년 넘게 했다 그러잖아요. 매주 갖고 1년 넘게. 야, 이런 정말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뭐 자기를 갖다가 지검장으로 끌고 오고 무슨 법무부 장관을 세우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자기가 아주 예리한 칼이라고 그랬잖아. 아주 나이스한 칼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뭔가 해결을 하려면 칼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야. 검찰에서 윗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로들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야. 왜? 자기가 실적을 보여주고 자기는 그냥 일벌레니까 일만 하고 사니까. 그 예를 갖다가 했잖아요. 그냥 책상에 일주일에 5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책상에서 자고 신문지 깔고 자고 아침에 양치하고 또 일하고 밤에 또 책상 깔고 자고 집에를 안 들어가고 5일 동안 그렇게 갖고 책상에서 그렇게 일을 갖다가 빡세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아직 나이가 젊은데 아니 보면 재벌 기업들 뭐 다 수사해 갖고 그렇게 기소해 갖고 감옥 보내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젊은 사람한테 그걸 주겠냐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재벌의 사건이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왜 젊은 사람, 내가 그때 나이가 젊었는데 아니 그런 젊은 사람한테 왜 주겠냐 이러지. 노련하고 경륜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주 나이스한 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리한 칼날. 실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또 그런 실적을 내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재벌 사건이 터졌을 때 야 이걸 할 만한 한동훈밖에 없어. 야 한동훈 불러. 그래갖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그 분야에 아주 검찰계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해결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통이 나를 갖다가 뭐 지검장으로 해고 반부패 부장을 세워가서 지검장 가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뭐 법무부 장관을 세우고 이건 뭐예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칼이기 때문에 쓴 거지. 그게 뭐 은혜고 자시고 아니 공직의 못 놈의 개인적인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식의 충성은 나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 아니 뭐 공직인데 내가 뭐 장관 시켜줬다고 나한테 맨날 그 납작 엎드려 갖고 발발기고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명확히 아셨겠죠? 윤통하고 한동훈의 관계는 뭐냐? 한동훈이 준 게 훨씬 많다. 윤통한테. 윤통이 한동훈한테 준 거보다 한동훈이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윤통한테 준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갖다가 갚아라 그러면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갚아야 되는 거지.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갚을 게 이렇게 똔똔 치면은 서로다가 딱 상계를 해보면 뭐예요? 빚을 갖다가 윤석열이 훨씬 많이 지고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확히 우리가 정리를 했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엄청 갔네. 그래서 여러분 뭐 배신자 프레임이 나오거나 뭐 그렇게 뭐 윤통 얘기에 배신자 프레임은 윤통하고 관련해 갖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나오더라도 절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설명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홍준표는 이게 분명히 아마 내일 토론에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걸 페이스북에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5시간 전에 아무리 조급해도 이재명 세력과 함께 하다니 하겠다니요. 조국 송도 모자라서 친명연대까지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어떻게 떴느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한다. 그랬더니만은 한동훈이 뭐라고 반격을 했느냐? 조국 송도 모자라서 친명연대하느냐? 특히 야권을 두고는 민주당 비명계에도 함께 가도록 하겠다. 대선 승리 이후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갈 것이다. 라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과도 공존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한동훈이 기겁을 한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어떻게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윤석만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 캠프에 있다고 그랬죠. 윤석만이 뭐냐? 이재명과 함께 할 거면 지금까지 우린 왜 싸운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운 겁니까? 예? 이재명 막자고 싸운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게도 코박홍 하실 건가요? 정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려고 너무너무 욕심이 과하다. 그냥 무슨 짓을 해더라도 뭐 이재명과 합하는 짓이라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홍준표가 시그널 보낸 게 아닐까요? 내가 뭐 홍준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정치에는 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시그널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그널이 뭡니까? 이재명, 내가 대통령 되면 너 국무총리 시켜줄게. 이 얘기 아닐까요? 정권 나눠 먹자. 이 얘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홍준표가 대통령 되더라도 너 떨 거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좀 지원을 해줘.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예?
아니 이게 정권 나눠 먹자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하고 네가 그냥 국무총리 해갖고 그냥 권한을 갖다가 빤빤 그래서 민주당도 같이 세력을 잡고 나도 세력을 잡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는 거 안 나쁘지? 너도 좋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정신이 지금 한동훈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발렌수엘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뭐예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온 거다.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홍준표는 손을 잡자고 그러고 한동훈은 절대 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완전히 지금 태도가 다릅니다. 자, 내일 한번 토론에 불꽃 튀는 토론. 분명히 이게 이슈가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떤 식의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홍준표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홍준표는 또 이러다가 자기가 대선 후보가 안 되잖아요. 한동훈이 되면은 또 한동훈하고 한동훈 지지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홍준표는 권력을 주고 싶어 해.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통해서 주던 한동훈을 통해서 주던 자, 지금 제가 왜 한동훈 바람이 불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제 그 양향자 전 의원 이분이 그 출신이 호남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남이자 고등학교 졸업으로 삼성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해서 고졸로 입사해서 삼성에 이사가 된 그런 신화를 쓴 사람이다. 그렇게 해갖고 의미가 있다 했는데 이분을 갖다가 오늘 그 공동 선대위원장 원래 선대위원장을 지금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육선 조경태 이렇게 갖고 두 명을 공대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그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합류를 시킨 거죠. 양자를 갖다가 공대 선대위원장으로 추가로 선임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한판 승의 사나이 최민호 이번 이제 유도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한동훈을 지지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45세래. 최민호 씨 45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지선을 했다. 최 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 경기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딴 한판승의 사나이라고 불리운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으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좋은. 그러니까 한동훈의 바람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다. 이거로 가면 아직도 한 4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의 바람이 더욱더 거세게 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널리 이 한동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한다. 우리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좀 주변을 잘 설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보니까 대구 경북 있잖아요. 대구 경북에서는 그 한동훈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그 지지층. 지지층을 보니까 국민의힘의 그 후보 중에서 그 대구 경북 그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보면은 한동훈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정말 한동훈의 바람이 그 세게 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거 읽은 다음에 제가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통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지선영님, 주옥규님, 오두막님, 정인경님, 수연님, 주순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스티커로 후원해 주신 분 콩이와 보리아님, 나라나노우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라떼 아이스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선영님께서 저의 또 한국에 3주 동안 체류한 그런 축하의 의미로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정말
역대 최고 금액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큰 금액을 보여주셔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오두막님이 5만 원, 주옥균님이 5만 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자, 내일 제가 다시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방송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녁 비행기로 출국을 해야 될 상황이래 갖고 그러면 이제 오늘 금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방송이 있느냐? 이 일요일 날 그 다음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 방송입니다. 그래서 삼과 영성 TV라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방송인데요. 삼과 영성 TV 미리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한동훈의 4단계 수련이 그게 뭐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4단계 수련을 한 게 한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이유는 뭐냐? 준비된 이미 인생을 살면서 수련이 돼 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목표 시간은 1시간 안에 마친다. 이거는 이제 길지 않습니다. 삼과 영성 TV는 방송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요일 날 저녁 8시 내일 방송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나가기 전에 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예, 주니키님, 한동훈 덕을 많이 봤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덕을 많이 본 걸로 생각합니다. 제님, 눈에 넣어도 거짓말. 윤통이 한동훈을 이용만 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한동훈의 하기가 뭘 크게 성취를 했어도 이거 내가 했다 하고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왜? 그 공을 다 자기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공을 다 자기로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회사에서도 그냥 일은 밑에 애들이 다 하고 뭐 대리 과장들이 다 하고 그게 막 그 프로젝트가 뭐 부장이나 이사가 다 자기 공으로 돌려갖고 승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한동훈의 캐릭터가 그렇게 자기의 공과를 갖다가 공치사하는 캐릭터가 아니다. 제님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비례대표로 불러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 국회의원들이 한 말을 한동훈이 한 줄 알고 비례대표 하지 말라고. 아,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윤, 그 당시에 친윤이면 뭐 이철규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친윤이 그때 법무부 장관하고 비상대책위원장 그 중간에,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인데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거 찰나죠. 그 일주 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때 친윤 중에 한 사람이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보다. 조선일보에다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한동훈이 만약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계속 당대표로 있으면 김건희 특검을 갖다가 동의해서 찬성해서 통과시킬 거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쓴 거야. 그랬더니만은 그걸 갖다가 김건희가 보고 당장 전화해 갖고 당장 사표 내라. 장관직도 사표 내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아마 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비서관이 또 전했겠죠. 아니 한동훈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데요. 3시간 만에 김건희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나라노우님 잘 드는 칼. 정말 잘 드는 칼입니다. 제님, 한동훈 참 의리 있고 반듯해요. 오래 장미님,
오늘은 라방서 꿀짱구 드시길래 꿀짱구, 꿀짱구를 먹었는데 평소 먹던 꿀짱구가 그게 회사에 또 다른 게 나오는 모양이죠. 평소 먹던 그 브랜드가 아니래. 근데 맛있다고.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 좌우간 한동훈 때문에 과자 매출 엄청 올라가게 됐어요. 새우깡, 매운맛 새우깡.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조리퐁. 이제 뻥이요. 꿀짱구. 아주 다양하게 과자를 갖다 아주 다양하게 먹는 바람에 근데 그 회사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건 농심이고 어떤 건 크라운이고 그 회사가 다 각각이더라고요. 공평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제님, 가장 소신 있고 깨끗한 정치인 한동훈입니다. 예, 예, M건님, 김우수, 정과 7번, 그래요?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정과 7번. 야, 역시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으세요. 홍영미님, 한동훈만이 미래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라는 아무도 안 놀아줄 때 같이 놀아줬는데, 뭔 배신자. 정말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왕따 당하고, 아니, 승진이 안 된다잖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그게 그때 그 문화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검찰의 문화가. 그런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도 매주 가갖고, 예? 그 1년 넘게.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1년 넘게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이게 은혜를 모르고서 그렇게 구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음. 홍영익님, 한동훈만이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 탐욕 정치, 패거리 정치 끝내고 우리 아들 딸 잘 사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동의합니다. 아가마 양말님, 예, 맞아요. 윤이 술 먹을 때 일은 한동훈이 하셨을 거예요. 안 봐도 드라마. 정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는. 예. 한 2년 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정가를 물어봤을 때, 이게 뭐야, 정가에 물어봤을 때 한동훈 님이 대통령이 된 것은 윤과 야당이 무조건 안 되게 할 거라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한동훈 무섭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발발 떨 것 같습니다. 한동훈 그러면. 조경숙님, 한동훈 진짜 멋지네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복디님이 이재명과 함께할 수 있다. 홍준표는 차라리 민주당에 입당해라. 그렇습니다. 예, 사필경님 맞습니다. 야영자는 고향이 호남이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다로님 안녕히 가세요. 예, 수호지심이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토론한다면 가장 특별한 썸네일은 마스토론이 될 듯. 이재명과 홍준표. 아이고 그러네. 법화 때문에. 왜 법화 꺼내면 특갈비로 바꿔. 특갈비, 와이프한테 생활비 줬다. 그러네요. 수호지심은 또 막말 꺼내면 막말. 정말 공통점이 있네. 예? 막말 대 막말. 둘이 또 막말 그러면 최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반이 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방송 없기 때문에 제가 주말 인사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삼과 영성TV에서 한동훈 대표가 수련한 4단계에 대해서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